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학습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식의 계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였죠? 그죠? 괄호를 푼다. 그 다음은요? 동류항 계산입니다.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괄호 풀어보겠습니다. 자, 3을 각각 한 번씩 곱해주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항에다가. 자, 그래서 3x-6y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에다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포함한다? 부호를 포함해요. 그래서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불렀다? 다항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마이너스 2하고 x 곱하시면요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2하고 y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8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냐면 중간에 교환 법칙들이 많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 과정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이 교환 법칙이기 때문에 바로 무순항끼리, 동류항끼리 바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류항은요, 뭐끼리 계산합니까? 자, 개수끼리 계산하죠. 자, 무슨 법칙에 의해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서도 계산해 주시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6하고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어주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수항은 3하고 8을 더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식 전개할 때에는 맨 왼쪽에다가 등호 적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3에서 2를 빼면 1인데요. 1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8이죠. 여기는 개수가 마이너스 8이 되는 부분이고 상수항은 얼마가 되냐면 11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뭐를 푼다? 괄호를 푼다. 2단계 동류항 계산입니다.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네요. 자, 이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개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를 전개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 여기 보면 특정한 항의 개수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약간 조립하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x제곱이 나오는지 보셔가지고 거기서만 개수만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괄호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3x-4의 전체 제곱하고 x 플러스 a를 곱하면요 현재 괄호가 몇 개다? 그죠? 세 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를 제곱을 합니다. 자, 완전 제곱식 기억나시죠? 자, A가 3x고요. B가 얼마다? 4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러면 3 곱하기 얼마다? 4x가 되고 마지막에 4를 제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시면 9x 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6, 4, 24x 더하기 16 곱하기 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물론 이걸 다 전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항을 물었다? 특정한 항인 x제곱만 물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x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괄호를 두 개를 만드는 이유는요, 결론은 반대편에 있는 괄호에 있는 항끼리 곱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9x제곱하고 뭐하고, 여기는 a를 곱했을 때 바로 x제곱 항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9x제곱 곱하기 a를 하면은 바로 얼마가 된다? 9ax제곱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또 x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4x 하고요. x하고 곱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마이너스 24x하고 x를 곱할 때거든요. 자, 그럼 요걸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2x, 마이너스 24x 제곱이 나옵니다. 자,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9a 마이너스 24x 제곱이다라고 하는 이 창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힌트가 뭐죠? 그죠? 우리가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6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9a 마이너스 24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겠죠?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9a는 자, 마이너스 24가 2항 대비 24가 돼서 24에서 6을 빼면 얼마가 되냐? 18이 나와요. 그래서 a는 얼마다? 2라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항의 개수를 물었을 때는 전체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괄호를 몇 개 만든다? 두 개 만드시는 게 좀 편해요. 왜냐면 두 개만 만들어야지 반대편에 있는 괄호에 있는 항끼리 곱해서 이 항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의 개수만을 구해가지고 동류항 계산한 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6이라고 두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미정계수, 자, A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값인데 이런 것을 구할 때 특정한 항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많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3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다항식을 다항식 A로 나누었더니 몫이 2x-1이고 나머지가 3이었답니다. 이때 다항식 A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항식이 무슨 셈? 나눗셈? 자, 그래서 우리가 수를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생기고 나머지가 1이 생긴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셨죠? 그래서 7이 3 곱하기 2 더하기 1로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식도 어떻게 되겠어요? A를 B로 나누면요 뭐가 생긴다고요? 몫과 뭐가 생긴다? 나머지가 생긴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했듯이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 뭘 더해준다? 나머지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것을 수학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그림처럼 그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식화라고 해요. 자, 그림도의 식자에 될 화자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해한 다음에 식을 세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근데 이 단계는 좀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우리가 답을 구하세요. 자, 그럼 뭐가 되죠? 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2를요 뭐로 나눴어요? 그래서 A로 나눴대요. 자, 근데 몫이 얼마다? 2x-1이죠. 그래서 나누는 식하고 뭐다? 몫을 우리가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때 A를 구하라네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여기 A하고 2x-1을 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살짝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고치겠죠? A의 2x-1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이 2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5x 자 더하기 2에다가 여기 있는 3을 뭐한다? 빼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A를 구하려고 하니까 뭐로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여기 있는 요 식을 뭐로 2x-1로 나누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직접 나눗셈 배우셨죠? 그죠?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나눗셈. 자, 그러면 뭐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을 뭐로 나눴다? 여기는 2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2x 세제곱 없애야 되죠? 자, 그럼 x 제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뺍니다. 자,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요. 자, 하나만 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을 없애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뭘? 그죠? 2x에다가 마이너스 3x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3x가 되네요. 자, 뺍니다. 그럼 빼면 뭐가 되죠? 2x 마이너스. 그러면 딱 필요한 게 바로 1이 되겠네요. 자, 빼면 얼마다? 나눠 떨어진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게 맞아요. 왜? 이게 지금 뭐 돼 있는 상태다? 인수분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없는 경우거든요. 자, 그럼 나왔네요. 자, 뭐가 A지요? 예, 바로 여기서는 여기 있는 요게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식화를 떠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를 뭐로 나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몫과 나머지가 생겨요. 자, 그럴 때는 A는 뭐다? BQ 더하기 R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서 딱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은 인수분해 세트 문제네,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 했던 순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단계 뭘 보죠? 예, 공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1단계보다 더 중요한 건 0번 단계 있다고 했어요. 저 뭡니까? 공통인수 묶어내기.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6x제곱 y 더하기 6xy 같은 경우 항이 몇 개밖에 없다? 3x제곱 y네요. 자, 항이 몇 개밖에 없다? 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이 2개인 공식이 요게 적용이 되는 게 없거든요. 자,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뭐가 공통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수로는 3이 최대 공약수고요. x가 1개, y가 1개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앞에서는 x가 남는 거고요. 뒤에서는 뭐가 남냐면 우리가 2가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딱 보니까 1번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어떤 특징이 있죠? 2번 같은 경우에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9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차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돼?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나 곱셈공식이나 뭘 찾아라? A나 B를 찾아라. 자, 이때는 자, 더해서 10, 자, 곱해서 얼마다? 9 되는 수예요. 그러면 빨리 암산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 1하고 9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교환 법칙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9입니다. 자, 여기서 키는 뭐다? 49. 자, 49는요, 잘 아시지만 구구단에 보면 77, 49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냐면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그냥 무슨 공식? 합차. 그래서 한 번은 x하고 7을 더하시고요, 한 번은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맞네요. 자, 다음에 4번 한번 살펴볼게요. 4번은 항이 몇 개다? 4개입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자, 근데 요거는 딱 특징이 뭐냐면 미지수가 x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몇 차식이다? 3차식이죠, 그죠? 그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8이 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8이 힌트냐면 8은 2의 세제곱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일 끝에 상수항이 1이란 말은요, 1의 변신은 무제한이야. 그래서 1을 어떻게 둔다? 1의 세제곱이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건 어떤 공식에 해당되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보가 누구죠? 자, A가 뭐다? 2X. 자, B가 얼마다? 1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A-B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검증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계속 통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B 이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마이너스 3, A가 뭐였냐면 2X였죠. 그래서 2X를 제곱을 해요. 그리고 B가 얼마나 1입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2의 제곱 4, 3, 4 얼마다? 12.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럼 검증 통과. 자, 그 다음에 3AB 제곱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A가 뭐냐면 2X, 그 다음에 B가 1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다? 6X.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그럼 요건 답은 얼마가 되냐면, 자, A가 뭐였다? 2x, b가 얼마냐면 1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얘도 맞네요. 그러면 얘도 틀렸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요. 자, 그럼 5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5번이 틀린 이유는 자, x 세제곱 더하기 8y 세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가 뭐죠? 그죠? 요거 힌트는 뭐냐면 바로 8y 세제곱이 2y 전체 세제곱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공식이 필요합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이 필요하죠. 자, 불러보시면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호가 반대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 x가 a, 자 2y가 b입니다. 그럼 한 번은 뭐 하자? 더하자. 그 다음에 x 제곱하시고 두 개 곱하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4와 2y를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4y 제곱이 나와요. 비교해볼까요? 딱 뭐가 틀렸냐면 여기 부호가 틀렸네. 그래서 이 문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보통 공식으로 먼저 푸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서 1번처럼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공식에서 벗어나면 그 푸는 유형들을 어떻게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인 인수분해 문제 잘 해결하셔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무슨 값을 구하는 거다? 바로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2차 방정식 좀 순서가 있어요. 무슨 순서가 있냐면 원래 방정식이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항을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변은 뭐다? 0이 돼야 됩니다. 예,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이 넣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눈에 딱 보이는 게 8x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좌변을 전개를 하고요. 우변에 있는 8x를 좌변으로 다 이항해서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바로 풉니다. 자, 그러면 3x 곱하기 2x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6x 제곱이 되겠고요. 3x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3x입니다. 5하고 2x 곱하면 10x가 되고요. 5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5죠. 그리고 여기 있는 8x를 이렇게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량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동량 계산하시면 6x 제곱에
자, 10x에서 마이너스 11x를 빼내요. 그러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5는 0. 자, 이것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정리한 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우변을 뭐로 만들어라? 0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수분해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6은 1, 6이 되겠고요. 5는 어떻게 되겠어요? 1,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6, 여기는 얼마다? 5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더해서 얼마다? 더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5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과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가 여기 있는 부호하고 일치하지요. 자, 그래서 1-1이란 말은 x-1이란 1차식이 되는 것이고 6 플러스 5란 말은 6x 플러스 5라는 1차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2차 방정식. 그렇죠.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x는 1 또는 자, x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6x 플러스 5는 0 빨리 푸셔야겠죠. 자, 마이너스 6분의 5다 라고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를 가지는 경우다? 2개를 가지는 경우인데 이렇게 실수로 된 근을 뭐라고 배웠다? 그죠? 실근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라. 자, 뭐를 구하는 거다? 해나 근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실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본 부분이네요. 자, 이때는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자, 실근이래요. 자, 이거는 근의 종류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뭘 봐야 되는 문제죠? 판별식.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판별식이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대요. 두 실근을. 그러면 t가 뭐다? 0보다 크다라고 바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무슨 식? 부등식을 풀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무슨 식으로 나왔다? 부등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D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3입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 A가 2가 되고요. C가 얼마가 되냐면 A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그것이 0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8에 A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시면 9 빼기 8 A 더하기 얼마다? 8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A가 되겠고요. 자, 9하고 8 다음에 17이죠. 그럼 이항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7이 돼요. 그럼 1차 부등식에서 음수를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8분의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A는 뭐보다 작다? 8분의 17보다 작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3총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풀어라 그러면은 근을 구하는 것이고 근의 종류에 대해서 아니면 개수에 대해서 물었으면 뭘 보는 거다? 판별식. 그리고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뭐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이용해야 된다?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차함수 문제네요. 자, 이렇게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을 기본형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것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뭐 했다? 평이동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형이 나오냐면 표준형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 지난다? 0,7을 지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일단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자, x 대신에 뭐를 대입을 하셔야 되냐면 x-2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을 때는 알지오메스라는 공학 도구로 그렸을 때 딱 비교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걸 배웠죠. 자, 근데 이 기본 수학 제일 4단원에 보시면 나중에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게 식 변형을 통해서 여기는 부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단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단 말은 뒤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것을 무슨 형이다? 표준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참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함수에서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표준형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준형을 전개한 게 무슨 형이라고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뭘 지난다고요? 자, 0,7을 지난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는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x가 0이면 y는 얼마다? 7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대입해 볼까요?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4가 돼서 4a 마이너스 5가 되고요. y에다가 7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4a는 얼마다? 12가 돼서 a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함수는 항상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라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의 최소값이 x는 b일 때 5라고 합니다. 이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바로 최소값입니다. 자, 근데 x에 대한 범위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x가 실수 전체예요. 자, 그러면 배우셨지만 자, 이차 함수는 결론은 뭐다? 자, 요거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보려고 한 포물선이 되죠. 그럼 어디에서? 바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집니다. 꼭지점에 무슨 좌표? y좌표.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에 대해서 뭘 구해봐라? 꼭지점 구하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꼭지점 구하려고 하면 무슨 형태로 고쳐야 될까요? 표준형. 자,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해놓고요. 요 두 개를 완전 제곱씩 만들어야 되죠. 자, 필요한 것은 마이너스 2의 반 얼마입니까? 그죠? 마이너스 2. 그럼 제곱하면 4가 됩니다. 그럼 4는 바로 어떻게 해라? 자, 빼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x-2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시면 a-4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2,a-4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x는 얼마일 때? 그렇죠. 2일 때 무슨 값? 자, 최소값을 가집니다.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계속 올라가서 그래요. 그럼 최소값이 얼마다? a-4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값이 뭐일 때? b일 때 최소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소값이 5라고 되어 있죠. 그럼 딱 비교하면 되겠네. 그럼 당연히 자, b는 얼마다? 2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a-4가 얼마다? 5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는 얼마다?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9, b는 얼마다? 2가 되죠. 여기서는 결국에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래프 중에서 어떻게 되죠? y값 중에서 가장 뭐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점이 무슨 좌표? y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 제한이 없을 때는 2차 함수에서 뭐다?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용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술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네요. 자, 이런 문제 앞에서도 풀었었죠. 자, 일단은 A, B가 각각 3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식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을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대입의 기본은 뭐냐면 바로 대입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어진 식은 뭐 해야 된다?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a 더하기 b 빼기 2에 a-b라는 주어져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괄호를 풉니다. 그러면 그대로 풀리고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동량 계산합니다. a에서 2a 빼시면요. 마이너스 a. 자, b에서 2b를 더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3b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a와 b를 대입하시면 되죠. 자, 근데 식 대입할 때 주의점. 자, 반드시 뭐 해라? 괄호해라. 자, 이게 우리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괄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적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자, a 대신에 3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적어주시고요. 자, b 대신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을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괄호 풀기. 자, 마이너스 곱합니다. 마이너스 1. 자, 뒤에는 부호가 이렇게 전부 다 바뀝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을 곱하세요. 자, 그러면 3x 세제곱 되겠고요. 3하고 마이너스 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 3이는 6x, 3, 3은 얼마다? 9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행히 뭐가 소거가 된다. 그죠? 여기에 3창이 소거가 되네요. 자, 그리고 동량 계산하시면 2창은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요. 1창은 x하고 6x 더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7x가 되겠고, 상수항은 1하고 9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다? 10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 대입하는 부분에서는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입을 할 때 뭐 한다? 괄호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항식 연산의 순서는 괄호를 푼다, 그 다음 뭐다? 동량 계산한다입니다. 1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4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는 4의 1차원 예수와
상수항을 바꾸어 풀었더니 한 해가 x는 마이너스 1이었대요. 이때 처음 2차 방정 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약간 트릭이 좀 있네요. 자, 뭐가 트릭이냐면 여기는 4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딱 보면 1차 계수는 뭐다? k고요. 2차 계수 상수항이 뭐다? 이 k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방정식의 뜻은 뭐냐면 모든 항을 어디로 이항을 해야 돼요? 좌변으로 이항을 해야 돼. 그래서 우변을 반드시 뭐다?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때는 4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kx 더하기 2k-4는 0이라 둬야 돼요. 자, 그럼 1차항 계수가 얼마가 된다? 그리고 k가 되고요. 상수항이 뭐가 되냐면 2k-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바꾸어 풀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바꾸어 풀면 그러면 서술형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면은 바꾸어 풀면 이렇게 적을까요? 바꾸어 풀면 자, 개수를 바꾸어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개수를 바꾸어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차항 계수가 2k-4가 되는 거고, 그럼 상수항이 뭐가 되냐면 k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맞죠? 그럼 이렇게 붙여지는 거야. 근데 그 한 해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은 뭐냐면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하자? 그죠?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왜?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대입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2k 더하기 4 더하기 k는 얼마다? 0이 나와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5가 나와서요. k는 얼마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네. 자, 뭡니까? 처음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처음 2차 방정식이 뭐냐면 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처음 2차 방정식 땡땡 이렇게 적어주시면 서술형이 좀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를 1번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에 자, 뭐를 대입한다? k는 5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뭐다? 5x. 자,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에서 4를 빼야 되네요. 그러면 6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되네요. 다행히 뭐하고 뭐로 되죠? 2하고 3으로 됩니다. 전 1하고 올 줄 알았어요. 1하고 5는 안 되죠. 1하고 6은 안 되죠. 자, 2하고 3을 하시면은 더하면 얼마다? 5 곱하면 6이 되는 거 맞네요. 자, 그럼 얘가 0 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뭐다? 마이너스 3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안 옮기면요 우리가 문제 좀 잘못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정의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모든 항을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다, 그죠? 자, 지면에서 초속 30m로 똑바로 쏘올린 어떤 공의 시초의 지면에서의 높이가 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가 변하는 걸 자연현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건을 던지면 뭐 때문에 중력에서 이렇게 휘듯이 이 포물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포물선이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쏘아 올리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차 계수는 뭐다? 음수가 보통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의 최대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높이가 뭐냐면 y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y의 무슨 값을 구해봐라?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높이의 최대니까 이거 뭐 해야겠습니까? 식으로 이제 변형해 줘야겠죠. 자, 그럼 요거는 자, x가 그냥 뭐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죠? t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을 우리가 표준용어로 고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뭐로 묶어낼까요? 그죠? 마이너스 5로 묶어내요. 자, 마이너스 5로 묶는다라고 해서 나누는 거죠. 그럼 30을 마이너스 5로 나누시면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 만들어 볼게요. 자, 플러스 9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9를 바로 빼지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3의 뭐다?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 밖으로 나갑니다. 마이너스 9가. 근데 마이너스 5를 곱하셔야 돼요. 그럼 5가 얼마다? 4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답 나왔네요. 자, t가 얼마일 때? 자, 우리가 t는 제한은 없어요. 사실은 제한이 있긴 있어. 왜냐하면 t는 시간이기 때문에 0부터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올라갔는데 0부터 t 사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t가 3일 때가 그 0하고 떨어질 때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t 범위에서 여기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꼭지점에서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t는 3일 때 y가 얼마다? 45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y가 뭐가 되냐면 앞에서 뭐였다? 높이였어요. 그래서 높이 얼마다? 그렇죠? 높이 45m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t는 초죠, 그죠? 왜냐면 초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초 후에 우리가 최대 높이는 45m라고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은 쏘아올린지 몇 초 후에 땅에 떨어지는지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상식이 좀 필요해요. 자, 그럼 땅에 떨어진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높이가 뭐다? 0이란 뜻이에요. 그럼 높이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가 뭐다? 0이죠.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뭘 풀란 소리냐면, 바로 방정식을 풀란 소리예요. 왜? y에다 0 넣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는 뭐다?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그냥 수로 나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눠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6t는 0이 나오고요. 자,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답은 t는 0 또는 얼마다? t는 6인데 t가 0이란 말은요,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이건 뭐다? 자, 여기 땅에 떨어지는 건 쏘아 올린 지 몇 초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그 다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몇 초가 되냐면 우리가 6초다 라고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t가 어떻게 되겠어요? 2에서 5 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공의 최소 높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됐을 때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있는 아까 t가 3일 때 최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꼭지점입니다. 자, 근데 3이 어디에 들어가요? 2하고 5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최소니까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바로 2하고 어디에서 5에서 우리가 비교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FE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FE는 어디 대입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t에다가 뭘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대입하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1이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야.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 더하기 45가 돼서 4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자, 5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5 대입하시면요. 5에서 3 빼면 2지요? 2의 제곱 3입니다. 그러면 곱하면 얼마다? 5, 4, 20에다가 45를 더하시면 돼요. 얼마다? 25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이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구하려고 할 때는 꼭지점의 x 좌표가 여기서는 t로 돼 있죠. t의 좌표가 이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양 끝값을 양 끝점의 y값하고 우리 꼭지점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이때는 양 끝값만 비교하면 최소값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미터가 되냐면 25m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참수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도 3종 세트로 나와 있으니까 정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번은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답니다. 그럼 이거는 만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듯이 무슨 관계 문제다? 위치관계 문제입니다. 도형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x축과 만날 때 생기는 것이 무슨 절편이다? x절편이죠. 그럼 이때는 x절편이 두 개 또는 뭐다? 한 개예요. 딱 보는 순간에 판별식이 0보다 뭐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플러스 1은 뭐다? 0의 방정식의 근을 보는 거거든요. 맞죠? 그게 바로 이 참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였어요. 자, 근데 보면 여기에 1차 함계수가 4네요? 그럼 짝수야. 그래서 이때는 뭘 쓰셔야 되냐면 d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4분의 d를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b 다시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뭐다? ac 그럼 3하고요. 2a 플러스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0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요. 4 빼기 6a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요거 계산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a가 되고요. 4에서 3 빼면 1이죠. 그럼 2항 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로 나눠줄까요? 마이너스 6으로 나눌까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범위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부등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관계 문제는 반드시 방정식을 뭘 봐야 된다? 판별식을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점이 몇 개 있냐를 보는 것이 위치관계입니다. 자, 그래프 그릴 필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래서 판별식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